소개드릴 논문은 Deep Anomaly Detection with Deviation Network입니다. 먼저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노말리 디텍션과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개체에서 크게 벗어나는 데이터 오브젝트인 어노말리를 찾아내는 분야로 사이버 보안, 금융사기 거래 탐지, 의료 분야의 질병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어노말리 디텍션은 라벨링된 어노말리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각 어노말리들의 어노말리 비헤이버 특징이 다른 경향을 보여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보다 더 어렵다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의 경우 거리 기반 탐지 기법과 밀도 기반 탐지 기법이 있었는데 해당 방식들은 고차원 데이터 내에서 차원의 저주나 차원 지수와 비성형적인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아이프레스와 같은 앙상블 모델을 통한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피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이상탄지 모델의 경우 오토엔코더와 간이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은 인코더, 디코더 또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터로 이루어진 통한 재구성 오류 점수를 어노말리 스코어로 간주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인데 이러한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의 경우 어노말리와 별도로 표현을 학습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성능을 보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 목표를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둔 딥러닝 모델인 랩펜과 딥 SVDD가 있는데 해당 모델들은 파이프라인 A와 같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 뒤 2단계로서 표현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어노말리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최적화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으로 라벨링된 이상치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인 랩펜과 퓨션 러닝 기반 탐지 모델 그리고 PU 러닝 기반 탐지 모델이 있는데 랩펜의 경우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표현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표현을 먼저 언슈퍼바이스드로 학습한 다음에 라벨링된 이상치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노말리 스코어를 최적화한 결과 기존의 언슈퍼바이스드 모델에 비해 30%의 정확도로 향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퓨션 러닝은 라벨링된 소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당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인데 퓨전 러닝의 특징이 아직 모르는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에 속한 저희가 알고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같은 매니폴드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반면 어노말리 디텍션의 경우 아직 모르는 이상치와 알고 있는 이상치 데이터가 같은 매니폴드가 아닌 다른 매니폴드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퓨전 러닝이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 한계가 있다고 논문에서는 서술되었습니다. 또 PU 러닝의 경우 학습에 많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많은 이상치 데이터가 구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이 PU 러닝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서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심층 이상 탐지 모델들의 경우 A 파이프라인과 같이 2단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새로운 표현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하고 이후 학습된 표현을 사용하여 재구성 오류 또는 거리 기반 측정을 사용하여 어노말리 스코어를 탐지합니다. 이런 방식은 데이터 인에피션트하고 직접적으로 최적화시키지 못한 어노말리 스코어를 구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2단계로 구성된 심층 이상 탐지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한 단계로 묶어가지고 구현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처 리프레젠테이션과 어노말리 스코어를 한 번에 학습하고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한 직접적인 최적화가 가능하게 만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B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크게 주어진 입력에 대해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어노말리 스코어 네트워크 그리고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주는 리퍼런스 스코어를 생성하는 리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 모듈 그리고 새로 이 데브넷이라는 모델에 맞춰서 새로 정의되어진
데비에이션 로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노말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는 이제 푸사이 네트워크와 에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푸사이 네트워크는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인 Q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인풋 데이터에 따라 이제 인풋 레이어가 달라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덴스가 입력 레이어로 사용될 수 있고,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CNN 또는 뭐 레즈넷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RNN이나 LSTM 등이 입력 신경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푸사이 네트워크의 경우 그 에타 네트워크의 경우 푸사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이제 표현인 Q를 입력으로 받아 어노말리 스코어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인데, 최종적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어노말리 스코어를 생성해냅니다. 다음으로 리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 모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모드는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구해진 스코어가 그 노말 데이터에 대해서 제대로 점수가 들어가는지와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제대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듈인데, 그 노멀 오브젝트인 아래서 랜덤으로 그 점수를 추출하여 해당 스코어를 기준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최적화시킵니다. 기준이 되는 리퍼런스 스코어를 생성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고 또 다른 하나는 프라이어 드라이븐 어프로치입니다.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의 경우 학습 데이터 X에서 어노말리 스코어를 직접적으로 도출시킨 뒤 해당 값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멀 데이터의 스코어가 수렴될 평균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어노말리 스코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퍼런스 스코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프라이어 드라이븐 어프로치를 채택하였는데, 해당 방식은 사전 확률 F로부터 리퍼런스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노멀 데이터의 이상치 점수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했는데, 해당 접근은 정상 데이터의 점수를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하기 위해 미리 평균이 뮤와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하는 샘플을 L개 생성하여 해당 샘플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데비에이션 로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 모듈인 데비에이션 로스는 어노말리 스코어링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정의되었습니다. 먼저 편차를 X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지표인 Z스코어를 통해 정의시킨 뒤 데비에이션 로스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Z스코어의 구성은 리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 모듈로부터 받은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노말리 스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어노말리 스코어가 이제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Z스코어를 통해 생성된 데비에이션을 활용한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은 y가 1일 때 어노말리고 0일 때 노말이라고 가정하고 정의가 되었는데, 노말일 경우 편차만큼의 손실이 생기도록, 그리고 어노말리일 경우 A에 수렴되도록 로스를 생성시킵니다. 다음은 논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GitHub에서 실제로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을 정의한 코드인데, 해당 코드에서 이제 컨피던스 마진은 어노말리 데이터가 수렴될 어노말리 스코어고, 이 점수는 이제 5점, 10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REF에는 이제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그리고 개수가 5,000개인 랜덤한 샘플이 REF에 들어가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밑에서 그 편차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라이너 로스는 이제 노멀 데이터에 대한 편차 손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래서 편차만큼 손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웃라이어 로스는 어노말리 데이터에 대한 편차로 컨피던스 마진에 수렴되도록 편차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퍼리먼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으로 사용된 데이터셋은 9개의 리얼워드 데이터셋이며 해당 데이터셋 중 일부는 코드가 소개된 GitHub에 있고 나머지도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인 이제 대분해과 비교될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들은 레펜과 어댑티브 SVDD 그리고 FSNet 그리고 아이보레스트입니다. 레펜의 경우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표현이 학습되고 간접적으로 어노말리 스코어가 최적화되는 방식의 세미 슈퍼바이스 모델이고 어댑티브 딥 SVD 모델은 기존에 이제 딥 SVD 모델이 그 언슈퍼바이즈 모델인데 이 논문 저자들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하게끔 그 손실함수를 좀 정의를 해가지고 튜닝을 시킨 모델이라고 하는데 해당 모델의 코드는 이제 공개된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또 딥 SVDD를 세미 슈퍼바이즈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 딥 SAD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델이 나왔던 당시가 이제 이 논문이 발표되었던 시기보다 더 이후여가지고 해당 모델과 비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FSNet은 이제 퓨전 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고 아이프로젝트 모델은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제 각 모델들보다 대문넷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일 테스트의 기준은 데이터 이피션시, 어노말리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이제 로버스트네스 그리고 스칼라비리티 테스트이며 대분에서 이루는 모델 구조가 어떨 때 가장 좋을지에 대한 테스트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테스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이피션시는 그 라벨된 이제 어노말리 데이터를 얼만큼 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 테스트인데 라벨된 어노말리 데이터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그 늘린 거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분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라벨드 데이터 내에 있는 어노말리 데이터를 통해 오염된 정도에 따른 성능을 볼 수 있는 어노말리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얼마큼 잘 버티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때 각 모델들은 30개 어노말리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였고 컨테미네이션 비율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그 언라벨된 데이터 내에 이제 어노말리 데이터 개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얼마큼 달라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인데 그 결과 대분넷이 전체적으로 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 레이어의 개수 및 레펜의 표현 계층을 데비에이션 로스로 최적화하는 방식들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DEF는 한 개의 히든 레이어로 사용하는 모델, 그리고 REP는 출력 계층을 점수가 아닌 레펜의 표현처럼 출력되도록 학습하는 모델, 그리고 리니어는 이제 히든 레이어 없이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만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고 3HL은 이제 3개의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각 모델들에 대하여 이제 테스트한 결과 전체적으로 DEF가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고 센서스와 같이 이제 일부 데이터에 한해서 REP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EF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차원의 계층은 이제 적은 양의 어노말리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하기에는 이제 특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추측하고 있었고 또 다만 센서스 데이터셋에서 이제 레펜이 좀 더 성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피처가 이제 노멀과 어노말리 사이의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 계층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REP가 코드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테스트 같은 걸 해보지 못했고 논문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이제 출력 계층을 레펜의 표현 계층처럼 하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데비에이션 로스를 적용한 레펜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칼라빌리티 테스트입니다. 이 스칼라빌리티 테스트는 이제 데이터의 개수 및 차원의 크기를 증가시킴에 따라 이제 런타임의 변화를 확인하여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인데 해당 테스트의 결과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켜도 대분넷의 손실 함수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대분넷의 런타임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차원의 증가에도 다른 모델에 비해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대분넷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주장하였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뷰 라벨 그 어노말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딥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를 엔드-투-엔드 방식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최적화하는 모델링 기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리퍼런스 스코어와 데비에이션 로스를 통해 데이터 이피션트한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런 대부분의 성능을 데이터 이피션시, 어노말리 디텍션, 그리고 컨테미네이션에 대한 로버스트네스, 스칼레빌리티 테스트 등을 통해 이제 타 모델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사기 탐지 연구 과제를 하면서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이 모델을 이제 대분해신 것을 확인하였고, 또 이 논문 이후 발표된 대부분의 관련 논문에서 이상 이미지를 탐지하기 위해 레진넷을 사용하여 인터메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인 Q를 생성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제 모델을 보았는데, 그와, 그와 비슷하게 이제 저희가 테이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 데이터의 특징을 좀 더, 태블릿 데이터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인풋받을 수 있는 태브넷이나 레펜을 푸사이 네트워크로 사용해보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생각하는 동안 내가 좀 하면, 네, 이 앞에서 보면은 뭐 엔드-투-엔드 모델을 좀 이 논문에서는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엔드-투-엔드 모델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하고 또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이 따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현재 네. 엔드-투-엔드 모델의 장점이 뭔가요? 기존의 2단계 모델에 비해서? 그 기존 2단계 모델은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 그 표현을 학습하는 방식이 돼가지고, 그, 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처럼 모델 자체로 인한 어떤 그런 구조로 인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새로 표현된 또 그 해석 가능하다는 것 정도 장점으로 들었는데, 그 이제 2단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 계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노말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불가능한데, 엔드 투 엔드로 보이면은 이렇게 인베딩한 값, 이제 표현한 계층을 이제 봤을 때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단계더라도 앞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결과를 다시 어노멀 스코어로 변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똑같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2단계를 거치고 나면 동일해지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레펜을 이제 입력 계층을 사용해 가지고 한 대분해처럼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링을 하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 만들면 조금 더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본론에서 이제 감정적인 최적, 제가 레펜을 일단 잘 시도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다 보니까 감정적인 최적화인데 이건 직접적인 최적화다, 이런 게 다른 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그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갔는데, 엔드2 네. 모델에서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결과까지 다 통합된 그 부분이 고려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고 아예 한 번에 다루게 네. 되니까, 뭐 반복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자체도 이제 발전시켜 가면서, 뭐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한번 이제 모델 나오고 나면 끝이었는데, 뭐 그렇게 좀 또 이해를 할 속도적으로 수 있는 것 같네요. 속도적으로 레펜에 비해 대분해시 훨씬 더 빠른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하는 음. 속도가. 근데 그 시간대에서도 좀 그런데, 그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왜 시간이 일정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대분해스의 손실함수가 뛰어나서라고 해가지고, 그 대분해 손실함수 코드를 보면은 첨구되는 변수, 예, 이제 리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이 단순히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논문에서는 그렇게 적혔어요. 데비에이션 로스 펀션이 성능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사설이 됐고 또 배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또 확실하게 잘 이해가 되지 설명 못할 것 네. 같아요. 그 제일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퓨샷 러닝의 기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일부의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언라벨드 데이터나 뭐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라벨된 데이터의 분포에 맞게 그 네. 생성하는 로직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가 좀 잘 캐치가 안 됐는데 그게 레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 쪽에서 진행되는 네. 거죠? 리퍼런스 스코어 제너레이션 쪽에서는 이제 노멀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가 0, 해당 표준 편차를 따르 이제 해당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그러니까 노멀 데이터라는 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라벨된 노멀 데이터. 언라벨되어 있는 언라벨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 노멀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언라벨드 된 데이터는 다 노멀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생성을 해요? 그 분포에 따라서? 근데 그 코드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5,000 개의 샘플을 만든 다음에 그 샘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편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잘 못 보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K점인가 네, 라벨된 팬다들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노멀리하고 정상 그러니까 어노멀리 데이터, 노멀 데이터를 뭐 네, 만들어내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어요? 만들어낸다는 게 그, 그러니까 아주 어, 일부의 라벨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풋으로. 네, 근데 러닝을 할 때는 언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 거잖아요. 언레벨 데이터를 일단 노멀 데이터로 가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노멀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노멀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그럼 따르도록 그거 스코어를 그렇게만 보면 사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이게 퓨샷 러닝이 되거든요. 그 그래서 데비에이션 로스에서 네. 가지고 있는 뭐지 어노말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A라는 스코어에 매칭되게끔 그 표준편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이거이고 그리고 평균이 이거인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분포의 어퍼 테일보다도 더 바깥쪽에 있는 그 스코어에 매칭되게끔 데비에이션 로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그 라벨된 일부의 데이터와 언라벨드 된 대부분의 노멀 데이터는 네, 별개로 놓고 로스 펑션만 재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로스 일부의 라벨된 버전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언라벨드 데이터를 뭐 라벨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뭐 그 분포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 두 개를 그냥 네, 별개로 놓고 네, 데비에이션 로스 펑션을 통해서 아주 네, 일부의 라벨된 데이터에 대한 로스와 네, 또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스 펑션을 디자인을 했다? 네, 근데 그러면 퓨샷 정도가 샘플이 너무 적으면 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성능을 보면 또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퓨샷 네, 자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라벨 데이터 너무 적으면 그 로스 네. 펑션에서 그 앞쪽 단에 라벨된 데이터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그냥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동작을 할 텐데 거의. 근데 이 논문에서는 네.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텐데, 퓨전 러닝이 네. 이제 적은 소수에 있는 분포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포가 언라벨에 있는 분포랑 이제 같은 매니폴드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작동하는데, 실제로 어노말리는 그 같은 매니폴드에 속해 있지 않고 좀 다른 매니폴드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가정을 하고 해서 피션 러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새로 들어온 어노말리 데이터에서 이런 방식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봐가지고 그 좀 다른 점이 하나만 있지 더 않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서 아까 로스 펑션에서 네. 퓨샷 러닝 쪽, 그러니까 라벨된 데이터에 대한 포션을 제외시키면 아예, 그럼 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동작을 할 거잖아요. 없다고 근데 가정하면 그쪽이.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부 다 네. 정교분포를 따르는 그 스코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언슈퍼바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네. 언라벨드 데이터는 다 노멀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네. 이게 그 y 값에 근데 그 그게 잘 0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전체 구성에서 어노멀리는 지금 라벨된 데이터에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거죠. 네. 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데비에이션 로스 펀션을 봐도 딱히 예, 그러면 뭔가 그게 어딘가에 한계, 어떤 그런 그 뭐 성능상에 좀 그런 특징이 보일 것 같은데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저기 웨이트에서 네. Y 값을 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퓨샷, 그러니까 라벨드 된 데이터 쪽의 로스 펑션을 웨이트를 확 줄여 버리면 라벨 그러면 뭐 성능이 확 떨어진다든가. 이 점수를 얘기 아이고 이 점수를 얘기하시는 건가? 5점으로 앞에 오노말리 로스 스코어가 펑션에서 네. Y에 의해서 지금 조정되고 네. 있잖아요, 양쪽이. 네. 그래서 라벨드 된 데이터 쪽에 그걸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도록 Y를 설정하면 그러면 성능이 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실험은 없던가요? 네. Y 그 조정하면서. 이게 라벨된 어노말리 데이터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 증가된 지표인데 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그걸 보여주는 경향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 네. 말고 Y 값 조정, Y를 파라미터로 쓴 실험은 없어요? 근데 Y가 그 Y 그 테스트 아니 뭐지? Y 트레인 이런 식의 데이터여 가지고 예. 그런 건데 이 논문에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Y가 로스 펑션에서 그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Y. 이게 웨이트가 아니라 그 Y를 뭐로 뭐 쓰고 있어요, 논문에서는? 딱 고정된 값을 쓰고 있어요? 네, 1 또는 0 해가지고 어노말리 데이터는 0이 아니 1이고 아.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크로스 엔트피 펑션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예. 그, 네, 한쪽으로 값이 한쪽 값만 나오도록 하는 형식의 함수.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시간 많이 저 벌어 줬는데 질문해야죠. 김태희 학생. 하네요. 네, 네. 네, 하나 있는데, 기존의 심층 이상탐지 모델, 그 레프리젠테이션 기반의 이상탐지 모델의 경우, 데이터가 inefficient하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앞에 인트로덕션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어, 그게 왜 그 기존에 있는 그 representation 기반이 단순히 그냥 새로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inefficient한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 학습 과정이 뭔가 조금 inefficient한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평가 지표에서 AUC PR하고 AUC ROC가 있었는데, 어, AUC PR은 어떤 지표인가요? 그러니까 프리시전 리콜인가요? 저 프리시전 리콜 알고 있는데 프리시전 리콜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정리됐는데.
네, 지금 답변 다 된 네. 건가요? 일단 그 아. 프리시전 리콜이 일단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질문에서 맞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인에피션트하다는 게 일단 데이터 에피션시 비교한 부분에서는 데이터 이피션시 하다는 게 그 라벨드 어노말리 데이터를 얼만큼 잘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비교라고 두었고, 또 보면서 이해했던 점은, 보면서 제가 이해했던 거는 그 먼저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러닝 해가지고 표현 계층을 생성해내는 방식이 그 어노말리를 간주하지 않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인이피션트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